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지금 이제 본방이 꽉 찼어요. 예, 이게 지금 생방송 중에는 본방에 계신, 그러니까 본방을 컴퓨터로 보시는 님들께서 중계방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색창에 망치 부인 이렇게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해주시면, 예, 이게 수영복들이 나오는데, 이제 눈 질끈 감고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이 이렇게 3개가 떠요. 3개가 뜨면 그 중에 425호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25호실을 클릭 부탁드릴게요. 이제 망치 부인을 이제 포털에서 망치 부인 검색하시면 저희 개인 방송국으로 와요. 예, 개인 방송국으로 오는데, 개인 방송국에서 시청하기를 눌렀을 때, 그때 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600짜리 꼭 차지하고 앉아 계시면 그분들이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퀵뷰도 모르고 중계방도 모르는 그런 이제 이 뉴비 신입 시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계방으로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협조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망치 부인 그냥 시청하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그 컴퓨터 600짜리가 딱 차버려요.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니까. 예, 듣고 넘는 세상님 감사합니다. 이들 망치 부인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이 듣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중계방으로 이동을 좀 해주시면 자리가 이렇게 좀 나고 그 자리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요거 이따 재방송 보실 때는요. 재방송 중에는 이런 멘트 나올 때마다 본방으로 오시면 돼요. 듣고 넘는 세상님 감사합니다. 예, 이기자 그날님 감사드리고요. 예. 레이니아님, 감사드립니다. 자, 작은 거인이님,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뉴스에 그 박종우 동메달 박탈 논란, 이거 뉴스에 요즘에 이제 안 떴어요? 아까 아침쯤 난리가 났더니 이거 정리가 됐나? 예. 시사 토론방에서 민주당 경선을 왜 홍보하시죠? 여기가 시사 토론방이라고 누가 그래요? 한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시사 수다방이고 개인적인 주관을 갖고 하는 방이에요. 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사 방송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000명짜리 방은 자기 개인 주관을 가지면 안 되는 방이야. 우리 방은 몇 방이야? 600명 방이죠? 500명 방에다 우리가 스티커 주고 600명 방 만들어서 내 개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방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 짜장면을 12그릇을 먹든, 내가 이 미국의 마이클 잭슨 살아 돌아오라 제사를 지내든 당신들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건 내 개인 방송이야. 한글 어렵지 않아요. 예, 요즘은 동사무소에서도 가르쳐 주니까 가서 배우세요. 예, 호수야님 고맙고요. 네별을 따다더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세계에서 제일 쉽다는 글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예, 자, 우리 망치 부인 방에서는요. 우리 민주당 국민경선단 모집을 하고 있죠. 자, 1688에 2000번 많은 분들의 그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이라는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나마 가장 견제 능력이 있는 남미와 붕붕님, 화수부님, 생떼쥐 페리님 감사합니다. 그 견제 능력이 있는 당이 이제 민주당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젓가락으로 이 적군을 때려잡던 중국 영화에 나오는 고수처럼 좀 부실해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데리고 그 새누리당을 막아내야 된다. 예,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예, 이렇게 잠깐만 여기 좀 채팅창이 좀 오류가 났는데요. 예, 가만히 있어보자. 민주당 빨갱이, 빨갱이는 박근혜 씨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이고, 예, 딸은 김정이라고 가서, 단독 면담을 하고 왔던 그 집, 박씨 가문 부녀 사건 얘기하는 거죠? 예, 자비선님 감사드리고요. 쪼꼬비기님 감사하고요. 자,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자, 예, 어서오세요. 남노당 당원은 박근혜 아버지였죠.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공산당 당원 출신 박정희. 예, 정희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이 박정희가 그냥 공산당 당원 출신이기만 한 게 아니었어. 예, 무엇보다 심각한 게 이제 이 박정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예, 그 일본군 장교가 되고 싶어갖고 일본에다가 혈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예, 그 혈서에다가 개처럼 말처럼 견마지로로 충성하겠다. 예, 이런 혈서를 써서 보낸 내용이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보도됐냐 하면, 1920년대, 1920년대 중국에, 1940년대죠. 1940년대 중국 신문에 났어요. 왜냐하면 1940년대 중국에도 그런 일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만주일보, 일본이 세운 괴뢰 정부였는데, 만주일보에, 이 조선청년 훈도 박정희 혈서를 써서 일본군에 지원했다라는 그게 신문에 났잖아. 그게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작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친일 논란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바로 이제 그 신문에 난 사진으로 끝나버린.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정희가 해방공간에서 조선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 당원, 한마디로 공산당이죠.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다라는 것이 또 밝혀졌고요. 그 내용은 이제 행복한 박기님 고마워요.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박정희가 붙잡혀서 이 공산당 활동을 한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기록이 또 발견됐죠.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의 공산당 당원 활동, 그 다음에 친일, 일본군 장교,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버렸는데, 그것보다 이제 박정희는 보니까 한 20년에 한 번씩 사고를 치는 모양인데, 사랑비님 고맙고요. 그 뒤에, 이거 모르는 얘기예요? 이 얘기 처음 들었어? 잠깐만,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요 두 가지는 이미 법으로 이미 그 사료로서 증명이 됐어요. 이거 모르는 얘기였구나. 박정희가 해방공간에서 남조선 노동당 활동을 했던 거, 일본군 장교 신문은 봤죠? 그거 몰라? 하여튼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만주국에다가 이제 혈서를 써서 보냈어. 훈도 박정희라고 두껍고 크게 혈서를 써서 보내면서, 나무 킴 강퇴당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개처럼 말처럼 충성하겠다. 견마지로 충성할 테니 받아달라라고 했던 그 이제 편지가 만주국 신문에 실렸어요. 박정희가 보낸 편지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사료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막 미치겠죠? 막 망치 부인이 이런 얘기 하니까 막, 환장하고 있어요. 우리 박사몬가 봐?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공간에서 박정희가 그 남조선 노동당 당원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랑 같이 활동하던 남조선 당원들 명단을 넘겨주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나잖아.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공산당 당원 명단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살아났잖아. 근데 그 박정희가 해방공간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료가 또 판결문이 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었던 아니라고,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의심만 레시님 감사합니다. 그게 다 증명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 박정희는 그거보다 더 뒤에 심각한 일을 저질렀죠. 1965년 독도 밀약. 이 박정희가 독도 밀약이라는 거를 맺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독도를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그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밀약을 맺어. 비밀 협약.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본방이 꽉 찼어요. 중계방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본방이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그 퀵뷰 있는 분들은 모르는데, 퀵뷰 없는 분들은 못 돌아오세요. 자, 우리 본방에 계신 컴퓨터를 갖고 계신 분들, 컴퓨터로 망치부인 보시는 님들, 망치부인 검색해주세요. 망치부인을 검색해주시면, 이렇게, 망치부인 이렇게 방송창에다 쓰시고 검색하시면, 여기 이제 풀방이라고 뜨고 밑에 보면 중계방이, 두 번째 중계방이 생겼군요. 자, 22호실로, 22호실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망치부인 검색, 22호실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35호실 됐네요? 35호실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계방으로 자리를 좀 빼주셔야, 중계방으로 자리를 좀 빼주셔야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나겠지요? 협조 부탁드릴게요. 독도 밀약이라는 게 이제 박정희가 일본하고 이제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고 싶었던 거야. 왜 그런지 몰라요. 당시에 국내 여론이 다 반대였어요. 국내 지식인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는 굳이 일본하고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돈을 빌리겠다. 일본에다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 국민 정서가 전부 다 반대였는데
그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독도 밀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이 독도를 돌려달라.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강제로 뺏어갔다. 그래서 독도를 내놓으라고 막 그런 거야. 그게 이제 박정희가 그걸 주면 가뜩이나 한일 수교 정상화를 한일 수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 만약에 독도까지 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와서 중재를 해요. 독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뭐라 하냐. 공동 경비구역으로 두자.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재를 했더라고. 그게 이 서울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미국이 중재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분쟁이 되는 섬이 있다. 어느 나라나. 그럼 그런 섬들에 대해서는 양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는 못 본 척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못 본 척하고 그걸 유지시킨다는 거야. 국가 차원에서 못 본 척하고 유지를 시키자. 그게 이제 미국의 중재안이고, 그때 박정희는 뭐라 그랬냐면, 독도 때문에 신경질나 죽겠다. 그러면서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다. 그 발언을 한 게, 그게 이제 이 미국 보고서에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박정희가 독도 폭파 발언을 했어. 독도 때문에 이제 한일 수교 정상화 자기가 추구한 게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추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독도를 폭파하고 싶다고 그 미국인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중재하러 왔던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달려라 하정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 세 가지는요, 박정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첫 번째 뭐요? 박정희는 일본에 뭘 하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하고 싶어가지고 뭐 했다? 혈서 쓰고 일본 군대 들어갔다. 혈서 쓰면서 뭐라 했어요? 개처럼 말처럼 일본 군대에 충성할 테니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혈서를 썼고, 왜 그렇게 또 혈서를 썼냐 하면, 원래 이제 이 박정희가 그 일본군, 그냥 이제 정규 일본군 그 육사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근데 그 일본군 정규 육사에 들어가게 나이가 많았어. 그래갖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이제 괴뢰 정부를 세워가지고 대충 운영하고 있었던 만주에다가 입대 원서를 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아저씨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기어이 일본 군대에 들어간 게 박정희였다는 거. 그리고 일본 군대 들어가서 2년 만인가 일본이 망해요. 예, 일본이 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중국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일본 군대가 아닌 척 하면서 여기 대구로 들어오죠. 고향으로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다가 형이 붙들려가서 죽든가 하여튼 그래. 현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형이 뭐 때문에 죽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사촌형인가 누구랑 같이 조선 남노당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노당에 가입해가지고 일본군 전력을 지우고 싶었던 거지. 일본군의 경력을 지우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식인들이 대체로 이제 그 남노당이었기 때문에 남노당에 들어가서 이제 잘 보여서 일본군 활동의 역사를 이제 지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승만이 이제 여수 순천,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승만 단독 선거에 불만을 품고 난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 시위가 대규모 항쟁이 일어나니까 그걸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제주 도민을 4분의 3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 도민을 학살하고 돌아온 군경 사이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승만 단독 정부는 무효다. 또 이게 누가 이렇게 또 전화를 하고 그래. 또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만의 단독선거 무효라고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경찰들이 그 시위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승만이 이게 빨갱이 폭도들이다. 빨갱이 폭도들이 저지른 일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수 순천 지역의 군인경찰들도 학살을 해. 그때 이제 박정희가 붙들려가지고 요게 이제 여수 순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남노당 당원들이 주도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로 붙들린 박정희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동료들의 명단을 팔았죠. 동료들의 명단을 팔고 자기 혼자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판결문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독도에 대해서 독도 밀약을 3가지로 맺는데, 독도 밀약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이 실효 지배하지만 군대를 주둔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건물을 중축해서도 안 된다. 그게 독도 밀약 1조야. 2조는 뭐냐 하면 2조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양국 정부가 동시에 독도는 각자 자기 영유권을 주장을 하되, 정부 차원에서 맞대응하지 않는다. 그게 2조로 있었던 내용이고, 3조의 독도미락 3조 내용이 뭐냐면, 이 독도 주변에 경제 수역을 만들 때는 공동 수역으로 한다. 그게 이미 1965년 박정희가 약속해 준 거예요. 예. 독도 주변이, 요렇게 이제 원래 경제 수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서 EEZ라는 약자를 쓰죠.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 물이 다 빠졌을 때, 잠깐만요. 왔어요. 누구세요? 오늘은 적이 없었어? 오늘 시험 잘 봤어? 내가 시험 제일 잘 봤어. 시험 제일 잘 봤대? 하나 틀렸는데 내가 제일 잘 봤어. 그래, 잘했어. 들어가서 시원하게 쉬었다가 또 숙제할 거 하고. 오늘 또 선생님 오시냐? 다음 주 토요일에 안 올까? 너 저기 13일날 오지 않았어? 14일 거 땡겨서? 확인해봐. 다음 주로 안 되는 확인해봐. 예, 미안해. 우리 딸내미가 저기 학원 갔다 오는 길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하면, 어느 나라나 국제법상 영해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 두 가지가 있어. 영해는 뭐냐면, 썰물 때 해안선, 물이 다 빠진, 간조 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12해리가 요게 영해예요. 어느 나라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는 그 나라만의 바다야. 따라서 어떤 배든지 또는 어떤 비행기든지 영해를 통과할 때나 영해를 지나가는 배나 영해 위까지의 영공이라는데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는 반드시 그 해당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영해 개념이야. 해안선에서 12해리. 1해리는 1.8km. 몇 킬로인지 계산 좀 해봐. 12해리는 뭐라고? 1해리가 1.8km. 그래서 12해리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해안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해안선이 서부해안 같은 경우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 서부해안 같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두 개를 이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 두 개를 이어서 그 섬과 섬을 연결한 일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 일직선으로부터 12해리. 이거를 갖다가 그 영해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은, 저기로부터,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 200해리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여기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데, 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영해를 제외한, 영해가 12해리니까 188해리는 그 다른 나라 배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다른 나라 배들이나 비행기들이 막 지나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배가 멈춰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면, 고기를 잡는다든가 자원을 채취한다든가, 그러면,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배타적 경제수역 중에 우리나라 대마도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수역은 200해리가 안 돼. 그럴 때는 두 나라가 합의해서 그 중간 지점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나라하고 겹치지 않으면 200해리인데, 겹치지 않으면 200해리인데, 만약에 겹쳤을 때는 양국이 그 회의를 해서 그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랬을 때 독도의 위치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아니야. 울릉도에서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어.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독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독도가 울릉도에서 눈으로 보여. 실제로 보여. 근데 이제 일본이 자기네 섬이라 계속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네 나라 땅에서 가장 독도에 가까운 섬, 그 섬으로부터의 거리와 울릉도로부터의 거리를 재보면 어느 쪽에 가까워? 울릉도로부터의 독도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 독도 주변에서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는, 이제 누구랑, 일본이랑 겹쳐요. 겹치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독도 주변에 200해를 이렇게 다 그으면 일본하고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경제 수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독도로부터 남쪽 정남 방향으로 쭉 내려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쭉 또 이렇게 동쪽으로 90도, 그러니까 쭉 직진. 여기 이 90도 부분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해놨어. 누구에게 유리해? 일본에게 유리하죠? 그죠? 이걸 갖다가 확정을 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야. 이걸 확정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독도 팔아먹었다 이렇게 쌩 지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박정희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은 다행인데 고등학교 때 한국지리 안 배운 사람 몰라요. 자, 이게 박정희 때 이미 1965년 한일 수교를 할 때 그때 박정희가 독도에 대해서 약속을 해줬어. 독도에다가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는 뭘로 한다? 공동 수역으로 한다고 약속을 해준 거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껄끄러우니까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두 나라한테 뭐라 그랬냐면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마라.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말고 둘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원래 분쟁,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랬으니까 미국이 설득한 게 그거예요. 둘 다 조용한 외교. 대꾸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각자 지금 현상을 유지해라. 그게 미국의 주장이었던 거야. 근데 박정희가 거기서 한술 더 떠갖고 독도를 폭파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중재하러 왔을 때, 미국에다가 이 박정희가 독도 때문에 신경질에 화가 나 죽겠다 그러면서, 독도 그냥 폭파해버리면 안 되냐, 이런 개소리를 했었다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협상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부 정권이었잖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 일본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못 했는데, 언제? 김영삼 때. 김영삼 때 일본에서 김영삼한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김영삼이 독도미량 모르고 앉아있다가 이게 뭔 얘기냐? 그래갖고 협상을 김영삼 때 들어가. 그래서 김영삼 정권 마지막에 다 협상을 끝내놔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단계까지 딱 해놓고 김영삼이 튄 거야.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다가 도장을 찍으러 와라 이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서 내용을 딱 파악해 보니까 이거 찍어주면 안 될 내용인 거야. 이거 찍어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역적되는 분위기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실무진한테 어떤 수사했든지 찍어주지 말고 시간을 끌으라 그랬어요. 시간을 끌고 재협상의 여지를 확보해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도장 찍어줘 버렸죠.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외교부에서 가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건 언제랑 똑같아. 한미 FTA 협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시를 내려. 이렇게 해라. 지시를 내렸는데 협상팀이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개무시하고 미국에게 유리하게 해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독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 새끼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독도 팔아먹었다. 그거를 6년 동안 떠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미략을 공개해버렸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미략을 공개해버린 게 2006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되게 당황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양국 정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친일파 정권이 계속 유지될 거로 봤고, 이게 공개 안 될 걸로 알았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이 외교의 무서움을 알고 참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해서 독도 팔아먹었다는 너무나 맹비난을 받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까버린 거예요. 독도 미략을. 그로 인해가지고 일본이 작심을 해. 노무현 물러나면 독도 되찾는다. 국제 분쟁화한다. 그 결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으로 불러. 이명박은 이제 일본 정상회담한다 좋다고 갔지. 그 자리에서 총리가 바로 찔러버린 거야. 허점을 찌른 거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 교과서에 쓸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알아라. 그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독도 미략을 파기한 거야. 일본 총리가 독도 미략을 파기한 거야. 물론 일본 총리의 주장은 뭐겠어요. 먼저 이건 미략이었고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너네 쪽 노무현이 먼저 깠다. 노무현이 먼저 깠으니까 이 미략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독도를 되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한테 선언을 한 거야. 이명박이 당황할 거 아니야. 지금은 곤란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일본 언론에서 다 공개한 거지. 얘네는 이제 짜고 하는 거야. 왜? 국제 여론화를 준비한 거야. 국제 여론화. 독도 문제 국제 여론화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쫙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요미우리에다가 정정보도로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정부에다가도 그걸 공식 요청을 했어야 돼. 그때 일본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표현으로 요미우리 보도가 그러면 허위 보도라고 인정한 거냐? 그게 아니야. 콕 집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야. 일부러. 일본 외교부가 일부러 안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이 요미우리 신문은 그냥 공식화 돼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네티즌들이 보니까 변호사 선정을 잘못했어. 그 변호사 선정을 잘못해갖고 이 문제를 갖다가 요미우리가 허위 보도했다. 이 우리나라 재판부에다 재판을 건 거예요. 고소를 했어. 허위 보도라고. 허위 보도면 명예훼손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허위 보도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허위 보도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새싸게 범님 감사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재판부에서 이 요미우리가 이야기한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요미우리만 보도한 게 아니라 당시 일본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했어. 밀루님 감사합니다. 일본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이명박이 명예훼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기각. 그 다음에 요미우리 허위보도 기각. 그래서 이 청구가 기각돼 버린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법원이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꼴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거 오늘 지금 처음 들은 사람?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손? 예. 처음 들었어요. 그랬구나. 이게 2010년에 일어난 일이야. 어머, 어떡하면 좋아. 예. 이거, 지금 처음 들으셨구나. 예. 참, 이런 내용을 원래 우리나라,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얘기 안 하잖아. 이거 신문에 다 나온 얘기야, 이 사람들아. 이거 다 신문에 난 내용이야. 이게 내가 이런 자료를 특별히 모은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개인 방송국 사이트 가면 거기 뭐가 있어? 함께 있는 뉴스라고 있어요. 함께 있는 뉴스만 찾아봐도 나와. 이 내용이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요미우리 보도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리가 불리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되게 불리하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명박이 독도를 갔잖아. 근데 이게 일단 이 사건이요. 단순히 독도를 간 게 아닌 걸로 보여. 일단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2주일 동안에 벌어진 일, 지난 열흘 동안의 일을 한번 복기해보자고. 복기가 뭔지 알지? 바둑에 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졌는지 처음부터 다시 더 보는 걸 복기라고 그래.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 보는 게. 복기해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요? 각시탈을 지나치게 띄우는, 지난주부터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를 너무 띄우지 않았어요? 각시탈하고 거기 나오는 남자 배우를 너무나 띄우는 그런 각종 네티즌 흐름이 있었어. 봤어요? 예. 지난주부터 각시탈을 계속해서 띄우면서 이상하게 그냥 각시탈이 뭔가 했더니 그게 무슨 친일파하고 싸우는 내용이더만. 친일파하고 싸우는 내용의 드라마인데 그걸 띄우는 애들이 소위 우리가 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위 잡영어 군단, 잡영어 노예들이 각시탈을 띄운 거야. 뭔가 수상하다. 뭔가 얘네들이 뭔가 노리는 게 있다 싶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일전, 그러니까 보니까 한일전이 확정됐을 때, 한일전이 확정된 순간부터 각시탈이 떴어.
봐봐 한번. 시점이 맞나? 한일전이 확정된 순간부터 각시탈 드라마 홍보하는 애들이 막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각시탈 이러면서 한일전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한일전 분위기를 막 띄우는 거야. 그 와중에, 그죠? 시점이 맞지? 그치? 딱 봐봐. 시점상 한일 축구를 하기로 결정한 순간에 갑자기 각시탈을 띄웠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명박이 서둘러 독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내가 볼 때 요 한일 축구를 앞두고 이명박이 지금 무엇보다 뭘로 지금 욕먹게 생겼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라. 왜? 임시국회를 연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이명박의 한일 군사 밀약, 한일 군사 밀약 밀실 추진에 대해서, 한일 군사 협약에 대해서 밀실 추진했잖아. 이거 국정조사 하겠다 그랬거든. 이게 들통이 나버리면, 이게 새누리당 대선에, 이거는 이제 흙탕물이 끼얹어지는 거야. 나라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런 비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되게 느끼고 있었는데, 한일전을 딱 한다니까 이 단순한 새끼들이 이제 머리를 짠 거지. 야, 각시탈 띄우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독도 한번 가자. 일본에다가 사전에 협상해가지고 그 대충 이제 허가 받아서 한번 가자. 이렇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걸 보여줘서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인기 회복을 하고 싶었거든. 이 돌대가 새끼가. 이 돌대가 새끼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일본은 오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언론에 쫙 뿌렸어. 언론에 쫙 미리 뿌린 거야.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미리 뿌려진 거예요. 미리 쫙 뿌려지면서 일본은 이 독도에 오는 거 반대한다.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명박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괜찮다 밀어붙인 거야. 왜? 우리 땅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걸로 그냥 밀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노예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명박 잘했다로 간 거지. 근데 이명박 일당이 알았다면 저 죽일 새끼들이고, 난 몰랐을 거라고 봐. 알면서 이런 짓을 했을 일은 없다라고 봐. 만약에 알면서 그랬으면 이 새끼들 다 사형시켜야 돼. 모르고 그랬다라고 난 믿어. 일본은 이번 이명박 독도 방문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백신강님 고마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국제 분쟁화하겠다. 이걸 국제 여론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갈 수가 없었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는 이명박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가 없었어. 우리가 어떤 문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명박이 뭐 했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이재호가 군복 입고 갔던 거? 이재호가 군복 입고 갔죠? 예. 그러면서 독도 밀약에 대해서 쟤네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벌써 두세 건을 줬어. 이명박이 이미 이 독도에 대해서 일본 놈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가고 싶어도 안 갔잖아. 그게 오늘 아침에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왜 가면 안 됐는지, 왜 갈 수 없었는지가 나와. 그게 일본이 원하는 판이었다는 거야. 일본은 어떻게든지 자극을 해가지고 한국 정치인들이 지키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제 문제화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독도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요,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문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1948년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전의 정부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왔잖아. 거기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총리한테 그렇게 등식질까지 당했지.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도 해줬지. 거기다가 이번에 독도에 갔다 와서 이게 분쟁화됐지. 그런데다가 올림픽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서 정치적 구호를 얘기할 수 없다. 몰랐어 나는. 여러분 알았어요? 올림픽에서 정치적 구호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그렇잖아.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남과 북이 옛날에 단일팀을 만들어서 갈 때 우리는 모두 통일에 대해서 조국 통일에 대해서 찬성했잖아. 기억나요? 예. 그게 남북 단일팀이 그게 올림픽이 아니었나? 올림픽 아니었어요? 그냥 국제 탁구 대회였나?
그러니까 그게 이 스포츠 대회에 그 국제 탁구 대회였어요, 그게? 아시안 게임.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 근데 사실은 아시아 게임도 아시아 지역 올림픽 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 그래서 이토록 강하게 태클을 건 적이 없단 말이야. 내 기억엔 그래. 이제까지 세계 역사상,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아니, 여러분, 부산은 우리 땅이다라고 외쳤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산은 우리 땅 외쳤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서울은 우리 땅, 문제 안 돼요. 독도는 우리 땅도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죠? 독도는 우리 땅인데 문제가 안 돼야 돼. 왜?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도 하등에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치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본이 문제제기를 했어. 그러자 IOC가 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걸 들고 뛴 남자 선수에 대해서 동메달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사 논의에 들어간 거야. 자, 그런데 보통 여기서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 종이를 넘겨준 시민은 누굴까? 그 종이를 넘겨준 시민은 누구고, 그때 화면에 그거 본 사람이 없을 텐데, 그걸 문제 삼은 놈들은 누굴까? 더 웃긴 거는 이 정도 되면 그 넘겨준 사람에 대해서 신상이 털려 있어야 되는데, 누가 넘겨줬는지 이런 장면, 사진 장면 같은 게 막 다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별로 안 나와 있어. 누굴까? 그걸 왜 넘겨줬을까? 그리고 그 넘겨준 걸 갖다가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제기하고, IOC에서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런 우리나라의 IOC 위원이 이건희하고 문대성인데, 아시다시피 이건희는 탈세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IOC 위원회에서 5년 동안 활동 정지를 해놨어. 협상의 능력이 없어. 문대성도 논문 표절 사건 때문에 IOC 위원 심사 중이야. 자격 심사 논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IOC 위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의할 수 있는 공식적 루트가 없는 거야. 공식 루트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올림픽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쳤다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어. IOC가 받아들였어. 이게 뭔지 알아요? 국제 언론에 다뤄진다는 얘기야. 국제 여론화. 그게 지금 일본이 노린 판이야. 거기 이명박이 좋다고 독도를 간 거야. 난 모르고 갔을 거라고 믿어. 알고 갔다면 이건 찢어 죽일 일이고, 멍청해서 모르고 갔을 거라고 봐. 모르고 갔겠지. 설마 일본이 이렇게 작전 짜는 거 알고 갔겠어? 알고 갔으면 이거 찢어 죽일 일이고, 모르고 갔다면,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갔을 거라고 봐. 좌우지간 지가 저지른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친 박정우는 자격심사를 박탈당했는데, 우길승천기를 단해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아까 본 거는, 일본의 어떤 놈이 우길승천기를 달고 다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도 가해지지 않은 거잖아. 근데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미친 새끼들이 아프리카에서 우길승천기 배경으로 걸고 방송을 했어. 망치부인 비난하는 방송을 하려고 우길승천기를 달고 방송했어. 그거 모르지? 내가 그걸 1년 가까이 봤어요. 몇 달을 그 우길승천기를 달고 방송을 한 거야. 전두환 장군 만세 이러면서. 미친놈들 많죠?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애만 미친 애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인지 구청장 후보인지 걔네들 명함에 우길승천기 다 그려갖고 다녔어요. 그거 알아요? 한나라당 여자 무슨 부산인가에 나온 출마 후보인데 그 여자 명함에 보면 우길승천기가 달려있다니까. 우길승천기가 뭐냐면 원래 일본기가 원래 일장기가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의 그 군부 세력이 1920년대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부가 일본 정권을 잡아. 그리고 난 다음에 깃발을 바꿔요. 뭘로? 그 뻗어나가는 태양빛을 주변에 넣어서 이거는 뭐다? 대영제국처럼 자기네가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세계 지배의 야욕을 담은 깃발이 우길승천기라는 깃발이야. 빨간색 가운데 동그라미 있고 거기서부터 빨간색 작대기 막 그어놓은 거. 그게 일본의 군국주의 깃발인데 그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명함에다 달고 다니고 우리나라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미친 방장도 망치 부인이 밉다고 우길승천기 달고 방송했어요. 이것들이 정상이냐고. 이거 정상이냐고. 우리나라에 망치 부인이 민주당이라서 새누리당 지지한다고 얘기한 놈들은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 우길승천기 문제는 안 다루는 거지.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나는 한일전 하는 날, 자다가 너무 놀라갖고 깼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근데 한일전 하는 날, 아파트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골 넣었을 때, 역전골 넣었을 때 막, 와! 그러는데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서 깼다니까. 정말 이 한일전 축구를 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해. 일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 홍명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홍명보도 일본이라서 이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한일 축구에다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한일 축구를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나는 몰랐어. 언제 알았냐? 그게 언제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였지. 그지? 노무현 대통령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일주기를 앞두고 갑자기 한일 축구를 잡은 거야. 그게 2010년 월드컵 때야. 그지? 2012 월드컵이지. 그지? 월드컵이 있던 해인데 월드컵 한 달 전쯤 돼. 월드컵을 시작하기 한 달 전에 일본하고 한일전 축구를 잡아놓은 거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다음 날인가 그래. 그지? 기일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래갖고 근데 그 원래 국제 경기는 그 적어도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일전은 불과 2달 전인가 결정이 됐어. 갑자기 잡힌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국제 A매치를 월드컵 한 달 전에 안 한다는 거야. 왜? 만약에 선수가 거기서 축구가 되게 격한 운동이잖아. 부상이라도 당하면 주전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 경기를 한 달 전에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명박은 서둘러 한일전을 했어요. 갑자기 추진해서. 2달 만에 추진해갖고 축구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야. 축구 전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썼어. 있을 수 없는 경기다. 불필요한 경기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든가 가령 뭐 유럽의 A매치 훨씬 순위 높은 애들이라면 할 만한 경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럽의 간보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는 게 있다는 거지. 우리보다 월등히 못하는 일본하고 굳이 축구를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한일전 축구를 왜 했을까? 그게 그때 문제가 됐었어요. 1910년 5월 달에. 아니 2010년 5월 달에.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 분위기를 꺾기 위해서. 왜? 2010년 5월 23일이 노 대통령의 일주기 추모식이었고 6월 2일이 뭐였어? 지방선거였어. 그래서 그 지방선거 전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를 끊어내기 위해서 한일전을 배치한 거예요. 예. 예. 딴 얘기,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한 게 뭐 잘못됐어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지나치게 음모론으로 몰고 갔어? 개명박 찌조사. 내가 뭘 지나치게 음모론으로 몰고 갔어? 아니, 이 사람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뭘 지금 지나치게 음모론으로 옮겨갔어? 이거 있었던 사실대로인데,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아니, 그럼 내 얘기 아닌데 그 얘기를 왜 채팅창에 써요? 내 얘기 아닌데, 내가 지금 방송에 하고 있으면, 남이 뭐라고 그러도 내 방송이나 들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서 채팅창에서 그러고 앉아있냐고. 아이씨, 맘 상하네. 다른 사람이 딴 소리 하든 말든 당신 내 방송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아주바님 고맙고요. 43kg님 고맙고요. 오페라 AP님 감사하고요. 남들이 뭔 얘기를 하든, 예, 남들이 뭔 얘기를 하든 싸우지 말란 말이야, 채팅창에서. 생방송 중에. 그 상식 아니에요? 내 방송하다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맥을 이었잖아. 아이, 짜증나, 씨. 저기요, CBS에 올라온, 그거, 지금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요? 오늘 아침 김현정 뉴스쇼,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던 내용, 이게 또 함께 읽는 뉴스에 이거 안 올라왔나? 김현정 뉴스쇼에 나온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게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 그 다음에 이명박이요. 예, 이명박 우리 정부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걸로 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일본에다가 사전 통보 안 했다. 그게 우리 정부 입장이죠. 그죠? 자, 우리 그 문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MBC 팔로우미님 감사드리고요. 예, 플라워나무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 일본에 사전 통보 안 했다. 이게 논쟁이 됐잖아, 지난 주말에. 그죠? 지난 주말에 일본에 이명박이 독도가 방문하는 걸 사전 통보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뭐라 그랬죠? 사전 통보 안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 언론이 미리 알았을까요? 첫 번째 의혹.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다가 사전에 대통령이 독도 갈 거라는 걸 통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리 알고 지지통신하고 일본 통신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예. 일본 언론에서 먼저 기사가 나왔어. 통보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사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일정을 일본 언론에서 알고 있었냐는 거야. 특권 없는 세상님, 나지금 멘봉님 감사합니다. 일본 외교부인가? 일본에 무슨 관련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본에 사전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서 얘기했다는 우리가 국내 보도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일본 정부가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지지통신에 요청해야 됩니다. 정정 보도를. 자, 물어볼게요. 교토통신이나 지지통신에서 그거 사전 통보했다는 거 정정하는 기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일본 정부 관료가 나와서 사전 통보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정부가 교토통신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 돼.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 정정해달라. 정정보도 안 했죠? 예. 정정보도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통보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죄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나 아줌마야. 밥 잘 못하는 아줌마, 밥 못하는 아줌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1급 기밀이에요. 공개되기 전에 대통령의 일정은 1급 비밀이에요. 아닌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일정은요, 1급 보안사항이에요. 우리 언론에다가 공개하기 전에, 우리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일본 언론에서 알았다라면 정부 깊숙한 곳에 대통령의 일정을 알고 있는 간첩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통보 안 했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자기가 사전에 통보 안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독도 방문 일정을 미리 일본 통신이 언론 보도할 수 있었는가 조사해야 되는 거야. 정부에 간첩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미리 안 알려줬어요. 정정 보도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건데?
그리고 기어이 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 어? 이 등신 새끼들아! 자, 왜 독도 방문이 그런데 여기 결정타는 바로 이거예요. 송민순, MB 독도 방문은 일본이 원하는 판에 들어간 격이다. 독도에서 무력 충돌하게 되면 강제로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 특권 없는 세상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반발이 거셉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의미는 뭐고 또 일본 반발의 저희는 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은지 차근차근 짚어보지요. 전 외교통상부 장관 누구니 이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의 울릉도 독도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말이죠. 1세기 전에 제국주의 시절에 침탈했던 독도에 대해 지금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데 다만 그 방법은 조금 현명하고 냉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에 가신 것 그 자체가 이게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걱정되는 일이고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일부에서 보면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0년에 북방 도서 소위 쿠릴 아일랜드를 방문한 걸 보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쿠릴 열도하고 이건 전혀 다르죠. 거긴 러시아가 분쟁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섬 4개 중에 2개는 일본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 하는 정도까지 갔던 분쟁 지역인데 독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사적 맥락이나 법적인 근거, 국제 정치적 상황 이런 걸 전혀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땅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만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 안 갔던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는데 굳이 일본 자극해봤자 오히려 그쪽에 빌미만 주는 거다. 그쪽 좋은 일 시키는 거다 해서였는데 이번에 실제로 간 것,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 여름에 휴양지도 많고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간 홍도나 흑산도를 가서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해야지 왜 독도를 갔습니까? 독도를 간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잘 봐. 잘 보라고. 그런데 찬성하는 분들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요즘 계속된 도발들을 하지 않습니까? 방위백서에다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쓰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계속 얽혀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게 아닌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고 도장 찍는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누구냐? 김장훈 욕하는 바보야. 에라이 등신아. 김장훈이 정부 관료야? 대통령이야? 민간 차원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판에 또 이명박 욕할 거면 또 김장훈으로 물타기 하는 거 맞아. 또 한 번만 그렇게 써 그냥 확. 자, 방위백서에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쓰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계속 얽혀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먼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게 아닌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고 도장을 찍는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다. 송민순, 일본이 말씀이죠. 일본을 알고 국제사회의 상황을 알고 대응하는 게 우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독도 문제나 성노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과거의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나 지금 정치체제나 국내 정세에 봐서 일본이 그렇게 바꿔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나올 그러한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독도에 관한 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주권을 행사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현명한 조치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건 당장의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혹시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송민순 장관께서 외교부 장관 지내던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 독도 방문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국내 여러 곳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죠. 그때도 있었군요. 그런데 그때 안 간 이유 역시 이런 이유에서 이런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판에 우리가 들어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일본이 원하는 판입니다. 그 판에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집중들 해! 어? 지금 무엇보다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 이명박이 뚜벅뚜벅 일본이 원하는 판으로 걸어 들어갔대잖아!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번에 조심스럽게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문화부 장관하고 환경부 장관을 동행했거든요.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예. 홍도에 갔는데 외교부 장관이 수행합니까? 홍도하고 독도하고 지위가 뭐가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외교부 장관이 수행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가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 갈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간다면 홍도에 갈 때 외교부 장관이 안 가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미안해요. 예. 자, 사실은 말입니다. 여론은 지금 찬반이 반반이고, 그래서 가는 게 잘했다는 여론이 좀 높은 편인데, 오늘 송민순 전 장관은 이건 실이 훨씬 더 많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국가의 이익은 당장에 이렇게 했을 때, 독도를 두고 긴장을 올리는 것으로 일본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우리의 주권이 그대로 거기에 독도의 바위처럼 우리의 주권이 응고되는 겁니다. 실효적 지배의 역사를 차곡차곡 계속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면 이걸 외교 전문가들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을 했을까요? 좀 봐! 좀 들어! 글쎄요, 정부에 있는 외교당국자들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만,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내 정치와 결부해서 이렇게 했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터무니없는 일이고, 레임덕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런 거 아니냐는 주장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가신 이유에 대해서 우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알 수가 없고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대로 일본 측의 반발이 지금 거셉니다. 당장 한일 간의 연례회의죠.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연기됐고 다음날 에이펙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류를 고려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일 관계는 어떻게 계속 악화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런 걸 가지고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국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반발하는 건 일본 내 사정이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일본 내 사정이라면 그쪽 보수 진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일본의 구구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 목소리를 올리는 등 즉 동해를 두고 한국과 일본에서 목소리를 올려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치나 이런 걸 노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독도를 가지고 계속 한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데 굉장히 지장을 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빨리 검색해봐. 일본 다음 선거 일정이 혹시 다가오고 있는지. 아침에 누가 제보를 했어요. 일본이 8월 8일에 총선을 조기에 앞당긴다는 발표를 했다. 그거 사실인지 관련 뉴스 좀 찾아보세요. 예. 확실한지 그 관련 뉴스 좀 찾아갖고 오세요. 예. 일본이 조기 총선을 8월 8일에 그 발표했다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구구파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 쇼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걸 일본이 알아야 될 텐데 말이지요. 근데 일본은 제가 이렇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죄송해요. 깜짝이야. 어디야?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를 비교해보면 유럽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주변국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그건 독일이 2차 대전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죄의식이 담긴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자세와 일본의 자세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독일은 주변국에 대해서 2차 대전 상황에 생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의식을 안고 외교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독도라는 것도 일본이 한국을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점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주변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일본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거기에서 벗어날 그러한 스스로의 역량이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확실히 조기 총선이에요? 결국 이게 지금 일본 총선에 극우파 도와주려고 우리 독도를 갖고 장난질 한 거란 얘기를 했네? 결론은? 일본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제소가 되는 거냐? 글쎄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우리가 강제 회부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수가 없는데 다만 이게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외적 상황은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무력 충돌이 생겨서 그걸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 회부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 예.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위험성이 없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지금 이 총리, 그러니까 일본 총리한테 뭐 해준 거, 그 다음에 지금 언론 보도 우리가 깨진 거, 지금 이번 사건까지 다 합치면 거기다가 미국의 도서관에서 우리 동해를 자꾸만 일본해라고 표기한 거,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 지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건 무력 충돌까지도 고민한다는 얘기죠. 자, 군사적 충돌이 만약 여기서 일어나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동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제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건 유엔 안보, 국제 유엔 안보리라는 게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유엔 안보 이사장 회의 같은 경우에는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문제가 상황이 달라지죠. 물론 일본이 여기에서 무력 충돌까지를 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러한 단초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래서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의 군함 파견 그거 얘기해서 비난을 많이 받은 거야. 독도에 군함을 파견하겠다 그 얘기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잘못하면 일본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잠깐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일본의 해양탐사선이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일본이 그런 식으로 뭔가 무력 충돌을 유발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일본 해양탐사선이 오키섬에서 출발해서 독도로 오겠다고 해서 해경을 동원해서 엄중한 방어막을 쳤죠.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분명하게 이건 절대 우리가 물리칠 것이라고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일본의 탐사선 출항이 중지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음 달에 육해공군이 해경과 함께 참가하는 합동훈련 한다고 하는데 어머 다음 달 독도 근처에서 독도 방어 합동훈련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무력 충동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독도를 둘러싸고 어떤 그런 군사적인 항의를 갖는 행동 좋지 않습니다. 독도라는 건 우리 영토 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영토 내에서 자기 주권 관할 지역 내에서도 경찰 활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경찰이 중심이 돼서 이걸 잘 지키는 법적 논리나 국제 정치적 상황에서 바람직한데 저는 그 합동 군사훈련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봐. 결국 이게 짜여져 있구만. 독도 방어훈련까지 쭉 짜놓고 지금 일을 벌인 거구만. 아니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정 이명박이 하겠다는 거고 예. 이명박이 하겠다는 거고 그걸 지금 이용해서 일본은
이거 같이 합작품이야, 이거? 일본이 이걸 충분히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실익적인 측면에서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훈련을 연기하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훈련 해경이 해야죠. 해양경찰은 우리 땅 내에서 경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경이 평소에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방어 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이명박이 해경 인원 감축했잖아.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무력 충돌의 상황까지 우리가 스스로 상정을 하고 나서는 건데 일본이 먼저 무력 충돌까지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소탄대실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실익을 떠나서 일단 국민의 자부심 면에서는 이번에 간 게 잘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외치죠. 그럼 만약에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고 있으면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연히 외치고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죠. 근데 지금 독도는 그 반대 아닙니까? 독도는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가 실효적인 주권 행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과 반대로 사실 지금 우리 동해를 국제 무대에서 일부 국가에서 일본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일본해가 아니다 동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는 거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독도는 지금 그 반대 상황이다. 그 반대 상황인데 우리가 왜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듣는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거 독도는 한국 땅인데 한국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볼 게 아닙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이걸 빌미로 야스쿠니 신사까지 참배할까요? 일본의 정부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그러면 스스로 무덤을 또 파는 거죠. 일본이 여러 면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거꾸로 저는 그걸 역사의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만든 과거의 감옥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일본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사의 감옥인 줄 모르고 자꾸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죠. 그런 게 일본이 갖고 있는 제약이다. 스스로의 제약인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낭만적인 기대를 접어야 된다. 잘 보면 역대 정부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일본하고 잘 한번 해보겠다. 화끈하게 잘 좀 해보자. 이렇게 시작은 한다. 그리고 정권 뒤에 가서 항상 실망과 좌절로 이렇게 급선회해서 굉장한 파국을 가져오고 그러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냉정한 접근을 해야 된다. 낭만적인 접근 안 된다. 일본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게 돼 있는 스스로의 제약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좀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일본이 방위백서라든지 교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엄중하게 구두로 외교 공간을 통해서 말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더 수위를 올리지 않는 한 물리적 수위죠.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독도의 주권은 한국의 영원한 영토로 응고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거다. 알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이명박이 독도 방문을 감행한 이유다. 이게 바로 이명박이 독도 방문을 감행한 이유예요.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지금 일본의 구급파와 우리나라의 구급파들이 지금 합작해가지고요. 이런 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적대적 공생관계라래요. 옛날에 박정희가 김일성하고 서로 죽고 못 사는, 서로 이렇게 죽이려고, 서로 적군이라고 겉으로는 굉장히 싸웠어요. 양 국가에서 자기네 자국민들을 향해서는 막 서로 적군이라고 지랄 연병을 했지만 비밀 협상 테이블이 있었어. 비밀 협상 테이블을 갖고 이 박정희하고 김일성하고 7.3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게 왜 발표한 거냐? 진짜 통일하려고 한 게 아니야. 72년 역사적으로 당시 미국에서는 그 닉슨 독트린이라 그래가지고 대땅트라 했어요. 평화무드, 냉전 종식 분위기가 막 주창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둘이 비밀 협약을 맺는 거지. 겉으로는 통일을 이야기해. 7.3안보 공동성명이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그때부터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전엔 북괴였는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호 존중하에 민족 평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갖고 조국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그게 7.3안보 공동성명이야. 72년도에.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뭐 했냐.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유신 독재체제,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사회주의 헌법을 반포하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키운 게 그때부터야. 양국가에서 70년대에 그래서 서로는 막 선거 때만 되면 전쟁이야. 선거 때만 되면 총격전하고 도끼질을 하고 지랄 연병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다. 실제로는 서로 공생하는 거야. 양국의 독재 정권이. 예, 2012-1219님 감사하고요. 그날 공장장님, 유아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구구파와 우리나라 구구파가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독도를 놓고 쇼를 하는 거야. 서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겨서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기네들이 뭐예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씨발놈들이. 개새끼들이. 그 피해는 누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적대적 공생관계라래.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극우파 새끼들하고 일본 극우파 새끼들하고 지금 둘이 적대적 공생관계야. 독도쇼 씨발 진짜. 거기에 넘어간 네티즌도 문제야. 맨 일본을 싸워 이겨야 된다고 지랄하면서 왜 번번이 친일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뽑아주고 친일파의 딸 대통령으로 뽑아주는데 독도를 팔아먹은 놈의 딸이 지금 대통령 후보 1등이야. 축구 응원하는 그 정신으로 투표 좀 제대로 해, 씨발. 본방이 꽉 찼어요. 예. 본방이 꽉 찼어요. 예. 중계방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교환산 푸른순님 고맙고요. 별종동님, 아주바님, MBC 팔로우님, 프로망스님 감사합니다. 용은 간데 없고 이 무기가 뜬다 사이비가 뜬다 덩달아서 뜬다 끝없는 세상님 다행94님 감사합니다. 숨이 슬쩍 뜬다 독도는 남한 영토예요. 북한이 개입하면 이파랑새님 감사합니다. 내정 간섭이 되는 거죠. 다들 어디로 가버렸나 그저 이 무기가 판을 치네 조그만 박탈 심사 중. 박탈 심사까지 갈 문제가 아니야. 부산이 우리 땅이다. 뭔 문제 있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뭐가 문제인데? 민간인이 그렇게 외친 게 뭐가 문제야? 뭐가 정치적 구호야? 지금 일본이 박정우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도화지를 들고 달렸다고 그게 정치적 구호를 외쳤답니다. 이게 IOC 그 헌법 50항의 위반이래요. 정치적 구호를 외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박정우는 동메달 시상식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동메달 보류 상태야. 이걸 지금 IOC에서 심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몰랐어요 이거? 지금 어젯밤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로 나오던데. 독종 로카님 고맙습니다. 우길승차한개 들고 응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IOC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IOC 위원이 활동 정지잖아.
트라우마남님 감사합니다. 이명박이 이건희를 무리하게 IOC 위원으로 집어넣어서 꿈틀파님 감사합니다. IOC 위원들이 굉장히 IOC가 화났어요. 동그라미님 감사드리고 남양 군매님 감사드리고요. IOC 위원들이 한국이 IOC를 모욕했다 그랬다니까. 뉴욕타임즈가 나왔잖아요. 외국 신문에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래서 이건희를 우리나라 IOC 위원으로 넣었는데 이명박이 임명을 해서 보냈는데 국제 IOC 위원회에서 활동정지 5년을 넣어버렸다니까. 리본 먹은 토끼님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거기다 축구 봐. 아니 태권도. 문대성이가 태권도 위원인가 그렇지. 국제 태권도 무슨 위원인가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태권도 완전히 개박살났다며. 이번 올림픽 결과는요, 이명박 덕분이에요. 이명박이 IOC 위원으로, 이명박이 IOC 위원으로 이건희하고 문대성을 내보내는 바람에 IOC에서 대문짝만하게 화낸 거예요. 모욕당했다고. 올림픽 정신 위배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거 뭐든지 다 걸고 넘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는 거 뭐든지 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문대성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표절을 우습게 알지만 우리나라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논문 표절 아닌 사람이 없잖아? 근데 외국에서는 논문 표절이면요, 대통령 자격을 박탈해요. 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논문 표절했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요, 대통령 당선도 무효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만 지금 이 문대성이가 지네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못 그만둔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예, 자, 여러분. 본방이 꽉 찼어요. 예, 본방이 꽉 찼으니까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본방이 꽉 차서 지금 시청하고 싶은 사람들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중계방으로 이동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IOC 위원들이 문제되겠다는 게 못 들어봤죠? 왜? 활동 정지라서 그래. 그 동계올림픽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을 이건희가 따온 것처럼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 이명박 이건희 지네가 동계올림픽 딴 것처럼 막 지랄했잖아요. 그거 개뻥인 거 아시죠? 유럽에서 동계올림픽을 안 할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 동계올림픽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저기잖아. 그걸 뭐라 그래.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온대지방에 위치한,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나라들이 동계올림픽을 안 하려고 그래. 왜? 눈의 양이 확실히 줄었어요. 지금 히말라야 빙하도 녹아버렸다니까. 히말라야 빙하까지 녹고 있단 말이야. 동계올림픽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수익을 남긴 나라가 딱 하나야. 릴레 안메른가? 릴레 안메른가에서 했던 동계올림픽이 있었어. 거기지, 그치? 딱 한 나라만, 이익이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캐나다 같은 거 10조 원의 적자를 봤어. 대부분의 나라가 적자를 본 이유가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시사철 눈이 있는 지역에서만 동계올림픽을 해야 그 동계올림픽 거기다 시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자, 하계올림픽, 축구, 달리기, 창던지기, 사람 몸만 갖고 할 수 있는 거야. 운동장만 있으면 해. 운동장과 사람 몸만 갖고 있으면 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해요. 그거 알죠? 근데 동계올림픽은 어때? 전부 첨단 장비를 갖고 해. 그 봅스레이 봤죠? 한여름에 봅스레이에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고공 낙하, 스키 점프, 그것도 전부 다 설치하는데 어마어마한 돈 드는데 1년 내내 쓸모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다른 나라가 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상태에서 동계올림픽을 계속 하겠다고 외친 게 우리나라 강원도 아니야. 평창.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 동계올림픽 유치할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10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조 원이. 정부 돈이 10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조 원이 들어가서 지은 다음에 재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지금 물으면 450억인가 물어내면 된대. 450억을 물어내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게 전문가들 조언이야. 전문가들이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강원도 스키장에 눈 많이 안 오는 거 알죠? 그래서 내일이 인공눈으로 장사하는 거 알죠? 어떻게 할 거냐고. 450억 벌금 내고 차라리 물으자. 그게 10조 원에 지금 빚을 떠안는 것보다 낫다. 근데 만약에 지금 450억 내고 모르겠다 그래봐. 지금 강원도 도지사 목을 딸걸? 그렇잖아. 평창고수 목을 따고 강원도지사 목을 따니까 그냥 자기 임기는 넘어가자는 거야. 임기는 그냥 넘기자. 왜? 목을 따도 다음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건희가 지가 마치 따온 것처럼 뭐 점심을 2번씩 먹었다? 여러분 그거 불법이에요. 왜냐? 이건희가 활동정지 5년형이었기 때문에 이건희가 IOC 위원들을 만나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였다면 이거는 IOC 위원 불법 활동을 한 거야. 불법 로비를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모르고 막 박수치고 좋아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내가 지난 주말에 정말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말에 이민 간다는 친구 소식을 3건이나 들었어. 각각 따로 들었는데 이민 간다는 친구가 3명이나 있는 거야. 나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들인데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떠난다는 거야. 대선에 대해서 기대도 안 되고 애들 교육이 너무나 여기서는 애들 망가지겠다고. 애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집 애들이 이민을 가는 거야 지금. 캐나다로 2명, 그 다음에 호주로 1명 이민을 간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더 우울해. 사실 말이에요. 요즘에 내가 너무나 우울해요. 이 방송을 하면서도 흥이 안 나고 울컥울컥하고 이게 우울증이야 우울증. 자꾸만 울컥울컥 하는 게 이게 뭐 대통령 선거가 좀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희망이 보이고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정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누가 공격을 해도 우리가 막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 정말 대통령 돼야 된다는 온 국민의 열망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으로 밀기에 하등의 오점이 없었잖아. 그때 97년에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전신 못 쓰실 때인데 우리 언니 부부 우리 부부가 둘이서 4명이서 마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지고 간 사람들처럼 이구지고 올라가서 투표하시겠다고. 정말 그때는 흥과 낙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리본 먹은 토끼님 고맙고요. 너무나 이게 흥이 안 나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흥이 안 나. 흥이 자꾸만 막 우울한 거야. 방송에 관계없는 얘기한다. 강퇴시키세요. 지금 안철수는 검증 들어간 다음에 안철수네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며. 안랩 주가가. 결국은 안철수 띄운 사람들 그거 누구야? 주식 장난하는 사람들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방. 응? 인생의 마지막 한 방으로 안철수 막 띄워서 안철수 주식 최고가 되면 팔고 튀려는. 우리나라가 그런 애들 장난에 지금 대권이 놀아나고 있어. 대권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지금 한 사람의 박종호라는 선수의 동메달 박탈 논의 중이래요. 예.
그 박종우라는 선수가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작은 프랭카드를 들고 뛰었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일본 IOC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일본인 IOC에서 정치적 행위를 구호로 외쳤다. 그래가지고 동메달 박탈해야 된다. 그래서 시상식에 불참했어요. 그래갖고 한국 축구팀 들어와서 인터뷰하는 시간 완전히 썰렁했잖아. 박종우에게 물어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봤구나. 이런 나라에서 한일전 축구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시청하고 응원하면서 투표할 때는 친일파 찍어주는 거. 친일파 정치인들한테 표 찍어주는 거. 난 이해를 못하겠어. 새누리당이 누구야? 한나라당 아니야. 한나라당이 누구야? 친일파 청산법 반대한 애들 아니야. 친일 청산법 반대. 그 친일파들 재산 환수하는 법에 대해서 반대표 던진 게 새누리당 애들이야. 그거 앞서서 주도한 게 박근혜고. 근데 지금 한일전 할 때는 목숨 걸고 막 그 응원전을 하는데 왜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가 1등이냐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이게 국민 탓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유도된 거예요. 의도되고 유도된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한일전을요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야. 왜? 그 한일전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면 뭐가 생겨? 국민들 마음에 뭐라 그러나 대리만족이 생기잖아. 일본을 무찔렀다 이런 마음. 일본을 무찔렀다라는 이런 마음이 되게 대리만족을 자꾸만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유도해가지고요 친일파에 대한 반감, 친일파에 대한 불만을 반감시키는 거야. 줄이는 거야. 그걸 위해서 한일전,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박종우라는 선수, 보니까, 내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구자철하고 박종우 2명한테 줬대. 그 도화지를 구자철하고 박종우 2명한테만 줬다는 거야. 근데 구자철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걸 왜 외쳐야 되나? 그래서 그걸 안 들었다는 거야. 안 들고 그냥 만세 세러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종우라는 어리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걔한테 주니까 그걸 갖고 들고 뛴 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본 IOC가 그 IOC 헌법 50조에 정치적 구호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메달을 박탈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 할 수 있다야. 박탈시킬 수 있다.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얘 동메달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동메달을요 다른 선수들은 동메달 다 가서 받았어. 시상식을 했는데 얘는 시상식에 참가를 못했어요. 시상식에 참가를 못했어. 그 IOC에서 심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얘가 의도한 거냐.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요 정치적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가령 옷 속에 그런 거 있잖아. 월드컵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뱃속에 이 런닝셔츠에다 누구야 사랑해 쓰고 갔다 확 들으는 거. 그런 걸로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메달 박탈인데, 이번 거는 이 뭐예요? 시민이 준 걸 그냥 들고 뛴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우리 한국 피파의 주장이야. 그래서 우리 피파의 한국 쪽 간부들이 그걸 지금 막 주장을 해서 그 동메달을 딸 수 있게끔 지금 설득 중에 있는 중이래요. 이게 단순 해프닝인데 이걸 국제적인 문제로 만들어가는 기술, 그게 일본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뻔히 보면서 당하는 게 우리 정부고. 지금 일본은요 올가을에 선거가 있어요. 일본 구구파가 이번 독도 문제를 일본 구구파가 독도 문제를 자기네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이명박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독도 방문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명박이 독도 방문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독도에 간 이유는, 지는 한방의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 우파의 판에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하고 있는 건지 협력하고 있는 건지 밝혀야 될 겁니다. 예. 이명박이 일본 구구파가 만든 판에 노란하고 있는 건지 협력하고 있는 건지 밝혀야 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자, 본방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예. 중계방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예. 자, 방송 들을만 하세요? 방송 들을만 하시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보는 사람이 지금 3,100명인데 추천은 2,100개밖에 안 되네요. 1,000명이 투표도 안 추천도 안 하고 보고 있어요. 많이 알고 배움님 감사하고요. 이천하지면님 감사하고요. 대박님 감사하고요. 읍수님 감사하고요. 해삼소주님 감사합니다. 자, 중계방으로 이동해 주시면서 모바일은 그냥 계시고요. 예. 투표는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 저희 추천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읍수님, 흑돈매니아님 감사합니다. 방송에 빠져서 추천을 깜빡했어요. 야! 세마포님, 쿨스위치님, BJ 탑스타운천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는 처녀들은 아이를 낳지 대지에요. 특권없는 세상님 감사합니다. 이번 독도 뉴스로 숨은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상득 구속, 그 다음에 박근혜 공천 비리,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공천 비리 싹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상득 수사 얘기도 싹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 정두원에 대해서도 정두원 지금 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미래소년 초기님 감사합니다. 사고로 뉴스 덮기. 이게 이명박 전공 분야죠. 사고로 사고 막기. 아휴, 4년 반? 4년 8개월 동안 이거 보는 거 지겹다, 진짜. 아부갱님 감사하고요. 근데 어쩌라고요? 꺼지시라고요. 예. 사슴의 발자국을 찾아 망치부인 국회 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 이 생각 없는 인간들아. 내가 국회를 가게 되면 방송을 못해. 국회의원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추천 알러뷰님 감사합니다. 맨날 쓸데없는 놈이랑 마주 앉아갖고 회의해야 되지. 사업하면 대기해야 되지. 수리함깨님 고맙고요. 내 방송을 못한다고. 그리고 나는 내 승질에 안 맞는 애들이랑 마주 앉아있으면 사고 쳐. 그거 신문에 날일 있어? 동료 의원 눈동자에 볼펜 꼽아 뭐 이런거? 앞에 있는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뭐 이런걸로 내가 신문 나와야지 꼭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여의도가 무엇보다 너무 멀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난 차 아침 출퇴근 그렇게 오래 하면 못해. 그런 건 못해. 여신님 고마워요. 지금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망했어. 천생연분님 감사하고요.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미래학자들이 한국의 가능성을 되게 높이 점쳤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쭉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중계방 단속중님 고맙고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그 호주에 있는 신문에서 오스트레일리안 데일리인가? 거기에서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허브홀링님 감사합니다. 그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이 되면 남한과 북한은 모두 독재자의 후계자가 집권하게 된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에요.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BBC, 그 다음에 AP통신, AFP통신, 그 다음에 로이터통신, 유명한 국제통신사들이 박근혜가 딱 총선 이긴 다음에 남한의 독재자의 딸이 대권 승리가 다가왔다 이렇게 썼어요. BJ 탑스타 운천님 감사하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북한하고 동급으로 봐. 김정은 3대 세습이라고 막 그러는데 다른 나라 우리 2대 세습이라고 생각해. 거기다가 박지만 사건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아.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 이게
후보 시절부터 후보가 우리 동생이 아니랍니다. 동생이 관계 없답니다. 그럼 수사도 안 하잖아. 그걸 다른 나라에서 보고 뭐라고 이해하겠어. 아, 대한민국은 사법국가가 아니구나. 법치주의가 아닌가 보다. 왕정인가 보다. 가두어뒀던 열정이 대지는 살아났지. 대지는 살아났지. 박정희가 살아있으면 그 다음으로 자기 아들 박지만한테 대권을 물려줬겠죠. 어? 김일성이 김정일한테 물려주듯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지 않았으면 그래갖고 박지만을 그래서 육사 보낸 거 아니야. 옛날에 박정희 장례식 때 박지만이 사부를 붙다가 주저앉으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전부 다 그랬어. 박정희가 저렇게 총 맞아 죽지 않았으면 박지만한테 자기 자리 넘겨줬을 사람이라고. 동네 시장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BJ 비니 형님 고맙고요. 자, 여러분. 박근혜가 4월 11일 총선을 딱 이긴 뒤에 3가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전두환이 감옥 가면서 망가졌던 뭐가 하나회가 부활되고 있는 거야. 군부 독재 세력. 군부 내 특정 계파가 지금 다시 부활되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뉴스 찾아봐. 박근혜가 총선 이긴 다음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식을 하는데 전두환이 갔어. 전두환을 초청해갖고 육사생도한테 사유를 시켰어요. 경례, 집단 경례. 행진하면서 경례하는 거 있잖아. 그걸 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범법자한테. 이게 사관생도들은 소위 아니야. 그거 조른말 하면 소위인데, 지금, 전두환이는, 지난번에, 국가반역죄로, 반란수괴죄로, 모든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사병도 안 돼. 일반 사병인가 등급이 소위보다 훨씬 낮아. 아무리 장군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걔한테 경례하게 했어.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국회의장이 누가 된지 알아요? 전두환 꼬봉.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번에 새로 뽑힌 19대 국회의 국회의장이 전두환 꼬봉이었던 애. 전두환 부사관 출신. 하나회에서 전두환 부사관 출신이 국회의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회는 이제 정상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야. KBS 이사장이 누가 된지 알아요?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란 말 들어봤어요? 전두환 시절에는요, 9시가 되기 전에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게 9시 땡 치자마자 전두환 우상화하는 뉴스가 나왔어. 그 땡전 뉴스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 땡전 뉴스 다뤘던 보도본부장, 걔가 KBS 이사장으로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박근혜 지배 세력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 권력, 걔네들이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전두환이가 설쳐, 이명박 된 다음에. 그죠? 이명박 때부터 전두환이 설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명박이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 군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군부를 전두환계가 접수해버린 거예요. 군부를 전두환계가 접수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전두환 하나회가 복원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어디 감히 육사에 가서 전두환이 사유를 받아. 무서운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나회 출신이 국회의장이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50시대에 이 언론 통제 주범, 이게 KBS 이사장이 됐어. 뭔 일인지 알아? 박근혜 시대는 곧 군부 독재 권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박지만에 대한 모든 의혹, 누나로서 뭐라 했어? 동생이 아니랍니다. 그 한마디로 수사 한 번 제대로 안 했어. 사람이 죽어나가도 수사 한 번 안 했다고. 그게 우리나라야, 지금.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내가 문득 딱 든 생각이, 그 다음에 내가, 뭘 감지했냐. 벌써 이게 뉴스도 몇 번 나와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뭐라 그러나, 차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이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우리를 이제 깔보는 게 문제인데, 우리 샌드위치잖아. 일단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 대해서 AFP, 그 다음에 뭐 로이터 통신, BBC, 뭐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국은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쓴다고. 그러면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본 줄 알아요? 여러분 뭐 카다피 독재하는 나라 선진국으로 보여요? 후진국으로 보여요? 무가베가 독재하는 나라 선진국으로 보여요? 후진국으로 보여? 여러분 그런 나라 노동자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막대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카다피네 나라에서 왔어요. 막대하잖아.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그 지경이 될 거란 얘기야.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지경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알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또 문제야. 뭐야?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차별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뭐 때문에 대기업이 자기네들의 무한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 피를 빨아먹어. 그리고 자기네들 노동자도 원래 정규직을 뽑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두세 사람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두세 사람 몫으로 일을 하면서 돈은 3분의 1을 받으니 그 대기업이 받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야. 정규직 세 사람분의 일하는 거에서 두 사람 반 몫을 지가 먹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리고 한 사람이 반 사람 몫으로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금을 착취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 중소기업은 대기업한테 납품 떨어질까봐 납품가를 낮추느라고 더 낮은 가격으로 노동자들을 일을 시키는데 한국인 정규직으로 안 되니까 한국인 비정규직을 쓰다가 한국인 비정규직은 돈을 다 줘야 돼. 그지?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어때요? 쓰다가 돈 안 줘도 되잖아. 신고해버리면 되잖아. 불법 체류자라고.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하면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 노동자는 그래놓고서는 한국인 노동자들한테 뭐라고 부추기느냐 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너네처럼 4대 보험료 안 낸다. 너네처럼 4대 보험료 안 내고 그러니까 똑같이 120만 원을 받아도 외국인 노동자는 120만 원 받고 너는 100만 원밖에 못 받잖아. 20만 원 너네 4대 보험료 내지 외국인 노동자는 120만 원 받아. 라고 뻥을 치는 거야. 왜?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20만 원 이상 30만 원을요. 맡긴다는 거야.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요. 이 사람의 신분이 위험하고 그래서 혹시 뭐 무슨 기물을 빼돌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20, 30만 원씩 정기적으로 강제로 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90만 원 받고 일하는 거야. 그런 얘기 알아요? 몰라요? 실제로 90만 원씩만 주고 30만 원을 회사에서 착복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불량품이 나오면 그걸로 책임을 지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보험을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래 네가 오라님 고마워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한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믿게 됐을까요? 계속 누군가 거짓말하는 거야.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야. 누가? 사장에 대한 불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이거를 누구에게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로 비난을 몰아가? 그래놓고 여기 한마디 덧붙여요.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양성화해줬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거다. 그래서 니나가 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죠? 그거 들어봤지?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 나는 우리 방송에서 매일 듣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중계방에서는 많이 들어봤어. 그거 봐. 이거 봐봐. 예.
우리 중계방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들어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욕을 할까요? 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잖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번 다시 가서 국가에서 비자를 받고 오면, 옛날엔 1년에 한 번인가 계속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됐는데, 그 기한을 연장시켜줬잖아요. 양성화 시켜주고. 그래서, 실제로 이 중소기업의 임금 지출 비율이 올라갔대. 왜?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어갖고.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어서 다 합법 체류자가 됐잖아. 합법화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띄어먹을 수가 없게 된 거야. 외국인 노동자 월급을 사장들이 돈 몇 달씩 안 주다가 신고했잖아요. 대기업에서 돈 받으면 줄게 그러고 있다가 5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걸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와 묶어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있더라고. 나 그 얘기 또 들었네. 이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 시키는 바람에 월급을 못 띄어먹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을 하게 된 거래요. 더 웃긴 건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확 늘어난 거 알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더 늘어난 거 알죠? 그래놓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강제를 했어. 이명박이 그거 제한 없이 막 늘려놓은 거 알지? 무제한은 아니지만 그 제한을 2배인가로 늘렸어. 그거 모르고 욕하고 자빠져 있는 거야. 좌우지간 문제는요, 합법은 월급을 못 따먹어요. 근데 지금 합법화가 됐는데도 많은 업체들이 보험 대신,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주겠다.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이렇게 쪼개고 있다는 거야. 돈을 다 안 주고 돈을 남기고 있대, 회사에. 그래서 그 돈으로 만약에 이 사람의 뭐 불량이 나오거나 그러면 뒤집어 씌워갖고 그 돈 안 주는 거야. 거기서 까는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 그냥 한이 배기는 거지. 왜? 지네들의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돈을 다 줘야 되니까. 정말 개새끼들이죠. 그리고 또 얘기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내가 또 하나 중요한 얘기.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나랑 누군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 주말에. 맞아. 토요일날 누가 날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뭔지 꼭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야 된다 했는데 잊어버렸네. 에이씨. 아직과 이민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기로 했는지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저한테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기억나면 해줄게. 하여튼, 그래서 얘네들의 정말 이 숨은 뒷거래가, 여신님 감사드리고요. 중계방 단속중님 감사드리고요. 그때 수첩이 없었어. 그 휴대폰을 빼가지고, 그 휴대폰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휴대폰에 무슨 문자가 와 있었던 거야. 문자 확인하느라고 또 잊어버렸잖아. 아줌마들은 이게 문제야. 뭘 적어야지 그러고 뛰어갔다가 뭘 적을지 잃어버린 거. 메모지에다 적어야지 메모지를 딱 가지러 갔는데 뭘 적는지 잊어버리는 거. 아니면 그걸 막 기억하면서 갔는데, 거기 왜 갔는지 잊어버리는 거. 미치겠네, 진짜. 예, 럭셔리 건희님 감사하고요. 이거 꼭 얘기해줄 중요한 얘기였는데, 뭔지 까맣게 잊어버렸네. 미안해요. 예. 하여튼 이게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더 그렇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기억력이 감퇴된대요. 예. 이게 나이 때문이 아니니까! 본방은 왜 얼려놨냐고요? 본방에 인원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로. 예. 모바일로 보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본방을 녹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미친놈들이 막 욕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본방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시청하기를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이요. 시청을 못해요. 못 들어와요. 본발 풀방이라. 컴퓨터에 계신 분들이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축구 얘기 하고 있잖아. 맞아. 기억났어.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 또 하나 기억났어요. 문자가 왔어요. 예, 어사플레이님, 릴루님 감사합니다. 예, 중계방 단속점님 감사드리고요. 예, 자, 여러분, 가만있어봐. 냅둬. 저 무식한 새끼들 그냥 이렇게라도 혹시 사람 될지 모르잖아. 자, 본방으로 가봐. 중요한 얘기 떠올랐어. 올레길 살인사건. 왜? 자,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세요. 예, 아니야, 문자가 왔어. 중계방으로 빨리빨리 이동.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거. 빨리. 올레길 살인사건의 배경을 알았어. 빨리. 얼른, 빨리 이동들 하세요. 예. 올레길 살인사건. 뭔가 수상하지 않았어요? 예, 축구 얘기 지금 하는 중이야. 기다려봐. 왜 지금 박종호의 이 동메달이 박탈당하는 위기에 있는가 좀 설명 중이야. 왜 방제를 바꿔? 야, 방제 바꾸라네. 너 꺼져. 네가 뭔데 시킴질이야. 야, 빅뱅 컴백 무대 그럼 빅뱅이 하루 종일 나와? 아직 빅뱅 순서가 아닌 거야. 어디서 감히 방제를 바꿔라 마라 지랄이야. 꺼져. 확 마음 상하네. 또 잊어버릴 뻔했잖아. 올레길. 자, 빨리 중요해. 빨리 중계방으로 이동해봐. 이 중요한 정보예요. 자, 뉴스 두 가지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올레길 살인사건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만명 걷기 운동.